여느 집들과 마찬가지로 사냥놀이가 한창인데요. 로미도 일로 와. 이거 해. 어째 로미는 시큰둥합니다. 로미도 하자. 네카라를 하고 있는 녀석, 혹시 어디 아픈 건가요? 로미는 그걸 왜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배를 많이 핥아가지고 계속 피나고 딱지지고 그래서 못할 게 씌워놨는데 이거 씌워놔도 핥아요. 어딜 핥는다는 거예요? 배. 로미야 잠깐만. 배가 이렇게. 괜찮아. 싫어? 저걸 입으로 핥아서 저렇게 된 거예요? 네. 한눈에 봐도 심각한 상태. 뱃살을 이렇게 끌어내서 플라스틱을 씌워도 상처가 안 나진 않아요. 지금 거의 5년 정도? 5년, 6년 정도 그루밍이 심했던 것 같아요. 계속 병원을 계속 다녀도 차도가 없고 뭐 딱히 아픈 데도 없다고 하니까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서 이 친구가 그루밍하는 원인이라도 찾아보고 싶어서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신청을 했어요. 유난히 덥고 습한 올여름. 네카라를 한 로미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답답합니다. 이럴 때 기댈 곳은 보호자뿐이죠. 이것 좀 빼주세요. 너무 불편하다고요. 힘들어하는 로미를 보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빼줄까? 힘들어? 응? 나 빼줄게. 답답해. 우리 애기. 빼줄게. 너무 많이 핥으면 안 돼. 알았지? 응? 어이구. 응? 자. 자, 유다. 너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 심하게 하면 이거 다시 해. 원래는 그루밍을 통해 몸 전체를 정돈해야 하지만 로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부위에 집중된 그루밍. 윗배부터 아랫배까지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핥고 살을 씹기까지 하죠. 그냥 계속 그루밍만 하고 있어요. 계속 엄청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루밍에. 그루밍 후엔 늘 상처가 덧납니다. 근데 이거 약도 발라야 돼, 이러면. 뭘 바른다고? 이거 바를까? 아파. 그치, 이거 냄새 싫지? 이거 바르면 핥으면 안 돼. 냄새 독해. 아니야. 괜찮아. 빨리 할게. 이 마지막. 싫어. 싫어. 약 바르는 거 되게 싫어하네요. 네, 엄청 싫어해요. 싫어해도 발라야 돼요. 됐어. 다 했어. 자, 됐어. 다 했어요. 시도해본 약도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예전에 다 쓴 거는 버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사람 바르는 연고인데 얘네들은 스테로이드 성분 없는 거라고 동물들한테 소량 발라줘도 된다고 해서 뭐 사람 바르는 것까지 그래서 다 발라줘봤어요. 약을 핥지 못하게 다시 네카라를 씌워야 합니다. 그래도 이번엔 천으로 된 걸 준비했는데요.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렇게 도너츠처럼 씌우는 건데 이것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오. 네카라 대신 옷까지 만들어 입혀봤지만 그것도 잠시.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핥아서 제 옷도 입힐 수가 없어요. 어지간한 옷들도 로미의 그루밍을 맡기엔 역부족이었죠.
보호자님, 얘 내 카라 봤는데요? 로미야, 로미야, 물 부었어 이거. 나 일로 와. 안 할 거냐? 안 하면 안 쉴게. 이러니 한시도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로미의 관심사는 단 하나, 그루밍뿐이니까요.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죠.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 행동.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제일 좀 속상한 것 같아요. 로미가 그루밍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못하게 말리면 이 친구가 도망을 가요. 자기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제가 제어를 하는 거니까 저 친구 입장에서는 그것도 스트레스일 것 같고 그거를 보는 저도 좀 마음이 안 좋고 뭐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3살 때까진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던 녀석.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걸까요? 혹시나 음식 때문은 아닐까 알러지 검사도 해봤는데요. 로미 알러지 검사한 기록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항목들이 로미 알러지 반응 있다고 최대한 반응 없는 걸로 찾아서 먹이고 했는데 또 네, 소용이 없었어요. 또 고양이 전문으로 하신다는 병원들 돌아다녀 봤는데 다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곳에서는 저 고양이 종 자체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병원마다 전문의의 의견이 다른 것도 보호자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뭐 하세요? 로미 뭐 하세요? 이거 또 했어? 까지 마. 하면 안 돼. 어디 가? 여기 아프잖아. 응? 이거 하고 놀자. 이거로 놀자. 응? 그루밍 하지 말고 놀자. 그루밍 하면 아파. 응? 어디 가? 그루밍 좀 덜 하고 상처 날 정도로 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랑 같이 행복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집착적인 그루밍. 상처 마를 날 없는 로미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 행동. 과연 로미는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한 남자가 있어. 로미를 위해 등장한 김쌤.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현철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연 고양이는 어디 있을까요? 저희 아기가 요미, 로미, 한 마리. 네, 요미고 요미, 이 밤비. 밤비. 아, 여기 네. 율무. 네, 맞아요. 율무고 여기가 로미. 로미는 네칼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지금 이 친구가 오버그루밍 때문에 네, 문제 있는 배를- 아이죠. 맞아요. 별 너무 많이 핥아가지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 지금 오버그루밍 하는 부분이 배. 배 쪽이에요. 배 한 번만 볼까? 좀 안아서 좀 볼게요. 자. 지금 조금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이게 나아졌다가 또 심해졌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 계속 왔다 갔다 네. 하죠. 네. 심할 때는 핥아서 피 나고 네. 그 정도로 핥는 네. 거고. 일단은 제가 봐서는 좀 의심되는 게 있기는 한데 확실한 거는 일단은 좀 지금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종합적으로 봐야지 정확한 판단이 될 것 아,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고 말씀 나누시죠. 네, 알겠습니다. 로미의 유일한 관심사 그루밍. 심지어 네카라를 한 상태에서도 집요하게 시도했는데요.
아예 멈추지를 못하네요. 네. 정말 그냥 일상적인 그루밍의 모습은 확실히 아니에요.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아이가 지금 그루밍을 하는 원인 자체, 네 칼라 끝으로도 이렇게 톡톡톡톡 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긁으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소양감, 가려움증이 있다라는 증거는 맞아요.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보호자. 수시로 스트레스 완화제를 뿌려주기도 했었죠. 근데 저거는 왜 뿌리시는 거예요? 스트레스성으로 이 친구가 계속 하는 줄 알고 스트레스 뭐 해소 이런 걸 스트레스를 좀 네, 떨어뜨려주기 네. 위해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가려움증이 유발되는 원인, 그러니까 단순히 스트레스성, 강박적인 오버그루밍인 경우라면 가려운 게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그냥 한 스팟을 계속 상처가 나도 또 핥고 또 핥고 또 핥고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를테면 사람 강박증이 있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쪽쪽쪽 빠는 거는 손가락 끝이 간지러워서 빠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검사나 조직 검사 같은 것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주사랑 주사 맞춰주고 그 먹는 약 처방해주시고 일단은 뭐 감염성은 아닌 것 같다라고 네네네. 설명을 그때 드리셨던 네 거죠. 맞아요. 상처 부위를 살펴볼까요? 지금 많이 너무 핥아가지고 진물 나고 지금 딱지 앉은 상태인 거죠. 보면 네. 배 쪽 부분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 군데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감염성이 아닌 상태에서 가려움증이 확실히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피부 질환으로 보는 게 맞아요. 행동학적인 요소보다. 일단은 저런 형태 질환 중에 고양이에서 되게 흔한 질환이 있어요. 호상구성 피부병이라는 게 있는데 일종의 그것도 면역 반응에 의한 염증 반응. 저렇게 배 쪽에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병변부를 봤을 때는 그 질환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로미도 이 계속해서 가려움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고양이들한테 더 예민한 반응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고양이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없는 이제 합사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돼요. 실제로 로미는 다른 녀석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요. 자리를 피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했죠. 율무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로미가 바로 화학질하면서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화 안 낼 것도 사람이 아프면 화내죠. 일단은 로미가 좀 더 마음이 여유로워져야지 둘 사이에 있어서도 분쟁 횟수가 현격히 줄어들니까 행동학적인 부분보다는 기본적인 피부 상태에 대한 어떤 평가와 치료가 우선돼야 된다. 요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김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피부 지금 병변이 커졌다 작았다는 그 스팟들에 대해서 세포 검사를 먼저 하시고 거기에서 만약에 호산구라는 백혈구가 이제 관찰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확진에 가깝거든요. 호상구라는 백혈구에 의해 염증이 일어나는 피부 과민 반응, 호상구성 유가종.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이 질환 자체가 관리를 보통 스테로이드로 관리를 해요. 가장 길게 약 먹여보셨던 건 얼마나 먹이셨어요? 2주? 2주 정도. 보통 투약 기간을 6주에서 8주 정도. 쭉 그냥 투약하면서 상태 개선 상황 보면서 용량 테이퍼링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스테로이드를 6주에서 8주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면 뭐 무리는 안 가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걸 너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강아지에 비해서 고양이는 훨씬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대사 자체가 달라서 위험성이 낮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용량 조절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포심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버티거나 계속해서 뭐 임의로 약을 일찍 끊게 됐을 때 오히려 아이한테는 안 좋게 되거든요. 그루밍을 막기 위한 네카라. 로미에겐 큰 스트레스였는데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자, 로미가 이제 뭐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칼라를 써야 되는 일은 계속 있을 거예요. 뭐 치료 중간에도. 그래서 일단은 네칼라 쓰는 것 자체가 일단 계속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네칼라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낮춰주고 오히려 좋아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냥 리얼로 한번 보여줄래? 이리 와봐, 루미. 뭐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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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와, 이거 쓰자. 휴. 항상 이렇게 붙잡아서 네네네. 씌우셨던 네. 거네요. 아, 아파? 근데 이렇게 씌우면 아이들이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답답한데 붙잡히는 과정이 있고 거기다 이걸 딱 씌워버리니까 이걸 와 이것만 쓰면 나 싫은데 심지어 붙잡아서 날 막 억지로 씌우네? 계속 도망치고 숨어버리거든요. 올바른 네카라 교육법 지금 시작합니다.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이거를 써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도넛에서. 그래서 아이가 아프다고 당장에 씌우면 그때부터 너무 거부감이 심하니까 이런 좀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자기도 모르게 네칼라를 쑥 들어가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벗겼어요? 벗겼을 때는 안 줄 거예요. 뭐지? 네칼라 보죠? 그리고 다시 저를 보죠? 다시 이렇게 상황을 또 만들어 볼게요. 쑥. 근데 이걸 또 한번 벗길게요. 벗기고 없어요.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걸 쓰면 나는 간식을 먹고 벗으면 간식이 없네. 보죠. 오히려 다가오죠. 얘를 해야지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이 개념이 생기잖아요. 맛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을 때 뒤를 쓱 진짜 신기한 아이구나. 조여주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거 씌우려고 그러면 맨날 도망가가지고. 나 일로 와.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주세요. 아구 착해, 아구 착해. 좋은 기억을 심어줬으니 이제 잘할 수 있겠죠? 로미가 노는 거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데 스트레스 해소하는 목적으로 사냥놀이 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고양이들한테 치여가지고 사냥놀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꼭 격리 사냥놀이를 해줘야지 스트레스 해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격리돼 있는 고양이들에게는 먹이 퍼즐을 제공을 해줄 거예요. 자, 먹이 퍼즐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어느새 옹기종기 모인 녀석들. 관심 폭발. 이 정도면 심심하지 않겠죠? 아이들 지금 다른 방에서 먹이 퍼즐로 재밌게 놀고 있잖아요. 로미는 지금부터 신나는 사냥놀이를 따로 할 거예요. 이렇게요. 로미야. 장난감을 흔들자마자 반응하는 녀석. 아유, 그동안 얼마나 놀고 싶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오. 이게 하루에 2번씩 계속 반복돼요. 어이구. 여기 있다. 여기 있지? 지금 너무 신난 게 수염이 앞으로 다 쏠렸어요, 지금. 다른 녀석들의 사냥놀이를 먼발치에서 지켜만 보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점프? 좋아요. 자, 이렇게 집중해서 노는 동안에는 가려움증도 잊을 수 있어요. 노는 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평소에 가렵고 네카라 쓰고 해서 생긴 스트레스도 같이 풀리죠. 이렇게 즐겁게 뛰어놀 때는. 지금은 배 쪽 피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오롯이 지금 사냥감에만 집중하잖아요.
사냥놀이 덕분에 그루밍은 까맣게 잊은 것 같네요. 방에서 잘 기다려준 녀석들도 사냥놀이를 즐겨야겠죠? 이렇게 노는 모습 얼마 만에 보세요? 처음 보시죠? 담비 이렇게 노는 거 처음 봐. 다묘 가정일수록 사냥놀이는 따로 해주는 게 효과 만점이랍니다. 드디어 내 차례인가? 가족 구성원들이랑 항상 나눠서 역할 분담해서 뭐 2마리씩 이렇게 놀아주시는 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며칠 후 폭우를 뚫고 로미와 함께 향한 곳은 바로 병원인데요. 상처 부위에 혈액을 채취하고요. 괜찮아. 본격적인 검사를 시작합니다. 피부 세포를 관찰하는 건데요. 피부 질환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필요하죠. 피부는 눈으로 봐서 이게 뭐 세균 감염인지 곰팡이 감염인지 알러지 아토피인지 사실은 구별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모든 검사를 마친 로미. 김쌤의 예상대로일지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후상부성 유가종성 염증. 심한 소양감은 호소하고 있고 병변이 개선되지 않는 만성의 피부 질환이에요. 이 소양감을 줄여주고 병변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는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테로이드를 쓰고 효과를 보려면 쓰고 끊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용량을 감량해 가면서 천천히 끊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급하게 사용을 하고 끊고 다시 시작을 하고 이랬을 때는 증상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다시 이게 재발을 하고 빨리 재발하고 소양감염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해요. 검사 결과를 토대로 로미만을 위한 처방약 조제 완료. 당분간 꾸준히 내원하며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먹었어요. 잘했어. 앉아. 성공적으로 치료의 첫걸음을 뗀 로미.